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에서 항상 프로파일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끔찍한 얘기들 많이 하게 마련인데 오늘은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네, 뭐 사실 뭐 굉장히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상당히 기쁘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뭐 당연한 뭐 수순이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갔고 네. 왜냐하면 계속 뭐 좋은 소리만 계속 여러 방송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다. 네, 왜냐면 8일 만에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반경 1.2km였어요. 반경 1. 예, 1.2km. 그러니까 2km. 수색 범위가 네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3.1자라면 4,500 제곱미터인데 네. 동원된 총 인원이 5,800명입니다. 네네네. 한 사람당 1제곱미터를 수색한다고 하면 그거보다도 못하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 계산만 하도 네네. 물론 이제 산이고 뭐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를 7일 동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종 수색 탐색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떤 팀이든 어떤 수색을 할 때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을 누가 했고 네. 그 구역에는 다시 가지 않고 그 신뢰성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수색에 동원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전문가들을 주로 동원을 하고 네. 미국 같은 데서는 전문 구조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자원봉사한다고 다 같이 하는 거 네. 좋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수색 과정을 보시면은 체계화되지 않았고 좀 주먹구구다 한 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 먹겠지만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네, 것은 네. 분명히 찾은 건 잘했지만은 그렇죠. 빨리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분 1초가 그리고 거의 8일째 돼 갖고 지금 이 조은우리가 탈진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찾은 것도 원래 찍었던 공간이 아니라 저 산 너머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쪽에서 무엇을 계속 왜 거기를 고집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잘했다 잘못잘 떠나갔고 컨트롤 타워에 누가 할 것이며 결정을 누가 했으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왜 거기를 수색했는데 수색을 그걸 거부했는가 아니면 누가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기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없이는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열흘이나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저희들은 이제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한 3일 뭐 일주일만 지나도 사실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산악계 무슨 조난당했을 때 네네네. 물과 공포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죠. 공포가 굉장히 클 예, 것 같아요. 물은 해결됐어요. 장마 네네네. 물이었는데 공포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당황해 갖고 막 헤매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탈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은누리 양은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어디 갔을 때 길을 잃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절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길이 엇갈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기다리면. 기다리고 한 사람은 오고 물론 구조대가 늦었긴 했지만 어쨌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보통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조난당했을 때 살아남는 경우가 더 많고 네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 있을 경우는 21일, 네. 물이 없을 경우는 최장 뭐 7, 8일 정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골든타임에 2, 3일 안에 찾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계속 쓴소리 안에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저같이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지 나아지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 일부 기사를 읽어 보니까 어쨌든 비가 와서 목을 축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받쳐줬다. 그리고 뭐 낙엽들로 몸을 좀 덮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아이는 배웠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아마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낙엽을 덮어라 아니면 뭔가 특정한 게 헤매지 말고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사실은 그건 산악 구조, 산악 조난에서는 원칙입니다. 원칙. 네. 물론 겨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방향을 힘들죠. 통해서 내려가야 네네.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한 곳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장 큰 뭐 공을 세운 건 달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색견 되죠. 달관. 저도 사진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 포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해주는 거죠,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그러니까요. 수색견, 군견이나 구조견이나 이런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뭐 독사에도 많이 물리고 그렇군요. 이 험준한 데를 찾다 보면 다리가 부러져 폐사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 통계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게 처우가 개선돼야 됩니다. 일종의 산재를 많이 당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색견을 쓰고 나머지는 어떤 여생을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쓸 네. 때까지 쓰고 그냥 어떤 모대하게 그런 실험용으로 팔아버린다. 내버리듯이.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런 처우가 왜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이 달관이나 이렇게 수색견들은 은퇴하고 어떻게 되는? 좋은 주인 만나면은 이제 민간에 분양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그게 겁니다. 없군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정확히 지금 이 네. 수색견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달관이가 잘해서 해두면 이런 달관이 수색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이 잘해줘야죠. 네, 똑같이. 예, 그렇죠. 예. 그날도 덥고 이래서 이 달관이 수색견들도 굉장히 탈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상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이슈도 컸습니다. 가수 김성재 씨 죽음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법원이 금지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그렇죠. 거죠. 네. 세 가지 이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목됐던 네네. 전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네. 명예훼손 그분의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래 기획 의도와 다르다. 원래 기획 기획 의도. 의도라는 것은 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의 개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판사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옛날 얘기 재탕 아니냐라는 쪽으로 물론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언론의 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굳이 옛날 뭐 다 들었던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의도가 뭐 의심스럽다 약간 이런 취지였던 그렇죠. 그런 취지인 거죠? 거고 근데 이제 그 SBS 측은 SBS 얘기도 되죠. 네, 예, 예. 맞습니다. SBS 측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 좀 됐다. 즉 졸레틸에 그 이후에, 대한 네. 졸레틸에 대한 그 인간의 이 독성에 대한 것이 당시에 조명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충분히 된다라고 했는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김성재 씨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경찰은 판단을 했고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96년입니다. 네. 김성재 씨와 김광석 씨가 거의 일주일 사이 텀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김성재 씨가 모 호텔에서 그 전날 이제 그것도 역시 SBS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네. 데뷔 무대는 아니고 큰 무대를 쓴 다음에 네. 호텔에서 이제 쉬시다가 네. 거기에 이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경찰은 일반 변사 처리한 것 같아요. 95년 11월 20일이네요. 그렇죠. 네, 사건 예. 단계. 네. 예, 변사 처리가 됐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김성재 씨 어머니께서 네. 억울하다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되면서 네. 당시 같이 있었던 전 여자친구가 네. 강력한 의심을 받고 그 의심이 왜 그러냐면 그분의 직업 네. 그리고 쓰인 약물 자체가 민감한 부분.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약물을 그 전에 샀고 그리고 그 그 약물에 여자 분이요? 예, 네. 샀고 네. 그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고요. 근데 그 김성재 씨 몸에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정황상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네네. 해서 1심에서는 유죄, 네.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 이렇게 된 거죠. 주사 바늘이 굉장히 당시 뭐 팔에 많이 발견됐다. 2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성분이 이제 몸에서 예, 예. 발견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최종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종으로는 그 김성재 씨 사망 원인. 2심 네네.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분이 사셨던 양이 그 양만 가지고는 김성재 씨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네. 그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검찰 측에서는 명확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네. 1심에서는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네.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정황적으로 우리는 유죄가 됐는데 네. 2심에서는 반대 증거가 나온 거죠. 반박할 수 있는. 네, 네. 졸레틸이라 아무리 졸레틸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 있는데 이 양 가지고 되느냐라고 돼서 아무리 이제 의심이 가면은 명확하지 않으면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무죄가 난 부분인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네. 당시 이게 95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당시 경찰 그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장기미제 사건이나 미제 사건의 95% 이상은 초동 수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뭐 이 사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네네. 범인을 몰라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네. 알아서도 증거가 그런 경우도 명확한 있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명확한 증거는 당시 있었지만은 초동 수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많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경찰이 초기에 CCTV를 확보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졸레틸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분명히 국과수에서는 졸레틸을 의심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더 입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그게 사실은 미제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죠. 이미 끝났죠. 네. 그러면 다시 수사를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왜냐하면 어려운 일사부재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만 다른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죠. 아. 근데 이 재심이라는 것도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증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사실은 재심을 하기가 가처분 받아두는 판사분께서도 그 말씀 그걸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당시 CCTV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하긴 했습니까? 못한 거죠. 못한 이걸 거죠. 뭐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안 했다고 하면 또 욕 먹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CCTV 안 한 거와 못한 건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그거를 그 사람들 본심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연예인이 또 마약해서 죽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장 상황에서는 28개의 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네, 하면은 네. 사실은 마약을 의심하는 것은 네, 경찰이 네.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용의자가 지목이 된 거니까 시간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초기에 있었던 증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근데 당시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28개 바늘 자국이 사실은 황산 마그네슘과 졸레틸의 이 조합 같은 부분에서 일종의 스테이징이냐 아니면은 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졸레틸을 넣게 되면 우리가 보통 네. 약을 넣게 되면 왕창 넣어서 한 번에 죽이는 게 맞지 조금씩 찔끔찔끔 넣어서는 사실은 네, 네, 의미가 네. 없는 네.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시에서는. 네. 미제 사건, 사실 미제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그 공통점이 아까 초동수사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초동수사가 제일 크고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구현입니다. 과학적 구현. 과학적 범죄 현장 재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드물고 네. 실제로는 제가 일했던 2004, 5년쯤에 서울경찰청의 24시간 감식체제가 된 게 그때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네. 10년 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사건에 감식이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과학 수사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런 미제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